자, 아까 유시민 얘기 잠깐 했는데 여론조사 하나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판세 지금 뭐 판세는 거의 뭐 저는 굳어져 가고 있는 판세라고 보는데 털레반들은 아직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나왔죠. 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 그래서 정청래가 전체 유권자 층에서 32%, 그 다음에 김민석이 28.3%, 송영길이 30.2%에서 정청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청래가 1위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 국민의힘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예, 전체 유권자를 여론조사를 하면 언제나 정청래가 1등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아끼는 민주당 정치인 정청래, 민주당의 장동혁 정청래.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예요. 예. 근데 이제 진보층으로 오니까 여기서도 정청래가 앞서죠. 진보층에서도 정청래 39.8, 김민석 35.3, 송영길 11.8 해서 정청래가 진보층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국당이 좋아하는 민주당 정치인 1위 정청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국당, 뭐 진보당 같은 제3정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후보가 예, 정청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1위를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족바당 당대표 선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47.8, 예, 그 다음에 정청래가 30.3, 예, 송영길이 12.3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야, 정청래가 그래도 전체 유권자하고 예, 진보층에서 1위를 차지하니까 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전체 유권자에서도 정청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민석하고 송영길은 이게 한 팀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둘이 합치면은 38대 32가 되잖아요. 예? 38대 32인 거야. 물론 뭐 격차가 좀 좁긴 하죠. 자, 진보층도 마찬가지예요. 진보층에서 정청래가 앞서니까 와, 털레반들이 막 흥분하잖아. 예. 그런데 정청래 39.8이고 김민석과 송영길을 합치면 47.1이에요. 47.1. 그죠? 39.8 대 47.1. 조국당이 밀어줘도 정청래가 지는 거예요. 조국당이 밀어줘도. 근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결국 실제 투표하게 될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 예, 무당층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무당층은 정청래를 더 싫어하죠. 중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청래야.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저는 무당층이 더 싫어한다고 봅니다. 정청래를. 근데 자,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정청래가 30, 제가 과학이잖아요. 진짜 저는 천재평론가야. 털레반 30%, 그냥 그거예요. 예. 털레반의 동굴에 갇혔다. 정청래는 여기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늘어나는 건 조국당이나 국민의힘이 지지를 해주면 늘어나는데 민주당의 털레반은 30%에 30%,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30%가 나왔는데 김민석과 송영길을 합치면요, 그렇게 합쳐야 되는 거죠. 그죠? 김민석과 송영길을 합치면은 59. 아니죠. 60.1이 나옵니다. 60.1. 제가 아까 60% 넘는다고 그랬죠. 60.1이 나오잖아요, 지금. 더블 스코어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어. 제가 그냥 털레반들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름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박시영이가 이거 한번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전문가 맞아요? 아무리 자기가 정청래 편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박시영 하는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런 해석을 했는데 김민석의 지지율은 최고점이었던 것 같다. 지금 제가 그 해석을 했고 정청래는 최저점인 것 같다.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책임 추궁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뭐 많이 뒤집어 씌웠잖아요. 정청래 책임인 것처럼 마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낮은 거였고 점차적으로 김민석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이미지가 포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실체가 다시 드러날 거야. 그런 얘기를 좀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당원은 다르다는 거야. 지지층하고 당원이 내가 다르다는 얘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 당원은 60대가 제일 많고 그리고 50대가 그 다음으로 많고 50대 60대 거의 대부분 차지해. 그 다음 70대 이상 40대 30대 20대는 한 자리 숫자 아주 적어. 당원 분포 자체가.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60대 50대에서 강세를 띄는 사람이 유리해.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서 남성이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여성보다 당원이. 근데 남성에서 정청래 좋아. 여성보다. 여성은 김민석이 좋고. 그리고 50대에서는 정청래가 압도하고 60대에서는 비슷하고 60대 여기서 보면 정청래 35.7 김민석 32.4 이렇게 나오고요. 50대에서는 보니까 50대에서 정청래 41.5 김민석 28점 차이가 크죠. 50대에서 40대에서도 정청래 40.5 김민석 30.1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당원에서는 제가 볼 때 정청래 후보가 지금 시점으로 조사해보면 조금 더 앞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런 해석을 했는데 참 힘들게 살죠. 예. 정청래는 지금이 저점이고, 예, 김민석은 지금이 고점이래요. 예, 지금 때리지도 않았는데, 많이 맞았대, 정청래가. 아니, 지금 링 위에 안 올라왔잖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때리고 있지도 않고, 지금, 저기 누굽니까? 우리 송영길 의원은 가죽장갑 꼈잖아요, 지금. 예고까지 했잖아. 야, 한미 FTA 왜 반대했어? 이거 나 TV 토론회 때 질문할 거야. 예, 그리고 김민석 의원도 이미 장갑 꼈잖아요. 나 TV 토론회 때 자기 정치 이거 토론할 거야. 다 지금 이제 가죽 장갑 끼고 몸 푸는 지금 상황이야. 본격적으로 지금 두들겨 패려고 몸 풀고 앉아 있는데 뭘 지금이 저점입니까? 저점은 아니 정신 승리도 어느 정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것도 웃겨요. 세대별로. 정청래가 뭐 50대, 40대에서 많이 나오고 뭐 60대는 비슷하고 2030은 뭐 김민석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데이터가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 거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을 세대별로 나눈 데이터를 가지고 저 얘기를 하면 뭐 그럴듯할 수도 있죠. 근데 저거는 정청래가 50대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포함된 조국당 지지층까지 포함된 세대별 데이터를 가지고 50대에서 정청래가 많이 나왔대. 아니 정청래가 많이 나오지. 국민의힘 애들까지 다 정청래를 밀고 있는데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라면 그렇게 정확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사이버 레카입니까? 정청래가? 저 박시영이? 본인 자칭 여론조사 전문가라며 그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뭐 맨날 여론조사 털 분석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포함된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정청래가 50대에서 많이 나오니까 민주당 당원도 50대가 많으니까 민주당 표가 많을 거래.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 정도는 진짜 왜 이 사람들이 저는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정청래를 미는 건 좋다 이거야. 누가 뭐 밀지 말래? 그거는 뭐 정치적 자유지. 내가 정청래를 밀 수도 있고 문정복을 밀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취향 아니야. 난 문정복이 아름다워. 문정복이 참 여성스러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응? 나는 정청래가 너무 지적이야. 뭐 정청래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 정청래 지지하는 게 무슨 죄야? 근데 지지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본인이 직업이 나름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그거 밥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 더 웃겨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정신승리가 좀 최고점에 달한 거 아닌가. 이게 뭐 어디가 이 정도면 입원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뉴스토마토에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 나왔는데 사실 이게 보도가 별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요즘에 보면 정청래 대표한테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건 보도가 안 돼. 뭐 다 작당들을 했나? 언론들이 보도가 안 돼 진짜. 네. 보통 이거 만약에 김민석이 잘 나왔으면 엄청 막 언론들 막 여러 군데에서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을 법한데 네. 조용해. 삼자되게 다 해봤는데 이게 2주 전에 조사하고 또 한 거예요. 일단 네. 전체를 설명하면 전체 수치에서 정청래가 32.1, 김민석이 28.3으로
정청래 우세. 진보층은 어떠냐라고 보면 정청래 39.8, 김민석 35.3 상당히 격차가 나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떠냐? 민주당 최근에 호남에서 김민석이 좀 앞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층 여전히 김민석이 47.8대 정청래 30.3으로 앞서 있어요. 근데 2주 전에 비하면 어떻게 되냐? 정청래는 3.8이 올랐어. 근데 김민석은 1.7만 올랐어. 뉴스토마토에서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게 김민석한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라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대요. 그리고 이거 보도 많이 했는데? 이거 보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분석을 해드렸지만 난 그게 더 놀라워요. 이게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예요? 이게? 이게? 정청래가 3.7% 올랐다고? 어디서 올랐는데? 여기서 오른 거야. 여기서 오른 거예요, 여기서. 국민의힘이 3.7%가 정청래를 더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어떻게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정청래가 유리하게 나온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 애들이 더 밀어준 걸, 조국당 애들이 더 밀어준 걸, 이게 정청래가 유리한 데이터야? 에? 이게 어디 뭐 지능이 어디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도될 거 다 보도됐어요, 이것도. 여기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사실 잘 보도를 안 해요.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는 아니야. 여론조사 꽃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좀 신뢰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인용이 되는 건 언론사의 한국갤럽이나 MBS 같은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름의 신뢰성을 인정을 받는 이런 기관들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좀 신뢰도에 어떤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이런 보도들은 잘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뉴스토마토 저 여론조사도 매주 수요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닥 뭐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보도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나왔어요. 아 근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유리한 게 없는데 왜 박시영한테는 저게 유리하게 보이는지 참 특이하네요. 근데 이제 저러다 맛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털튜브들이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지금 개장수도 그러고, 그 박시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새날, 그 다음 송작가, 또 뭐 있죠? 저 하바리들 말고, 그죠? 하청 애들 말고 뭐 그런 거 빼놓고, 나름 그래도 좀 뭐 메이저급이다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뭐 한 네다섯 개 되나? 근데 방송하는 걸 제가 이제 간혹 뭐 쇼츠나 이런 걸로 보게 되는데 거의 막가파식 방송을 해요. 너무 극단적인 방송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털레반만 보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 근데 저게 큰 착각을 하는 게 털레반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상황이잖아. 응? 털레반들은 이제 정청래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친문 패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털레반들은 지금 대단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잘 나와요. 박시영이건 개장수건 새날은 모르겠고 새날은 좀 애매하게 그래도 약간 뭐 점잖은 척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털레반들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 개장수하고 박시영이 둘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그 털 방송을 하고 있어. 예? 저 정도면 거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북극곰 수준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털레반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쫙 빠져요. 그거는 응? 그렇게 방송하면 안 돼. 싹 빠지게 돼 있어. 털레반들 때문에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박시영하고 개장수. 당대표 선거 때까지는 털레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시청률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줄 텐데 당대표 선거 끝나봐. 제가 예언하는데 반토막 납니다. 쟤네들. 반토막 나요. 그리고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김어준이건 최욱이건 유시민이건 얘네들이 사실 유시민, 김어준, 최욱한테 빌붙어가지고
하청으로 먹고 사는 애들 아니야. 그런데 기생충이 숙주가 죽으면은 기생충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김어준, 유시민, 최욱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어준만 보고 그냥 올인을 하는 거야, 이 멍청한 놈들이. 먹고 살 생각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털티브들 이거 당대표 선거 끝나면 다 나락으로 갑니다. 박시영이건 개장수건 새날이건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송작가건 이거 다 반토막 나요. 털레반들이 언제까지 정청래 밀 것 같은데 금방. 그리고 제가 친문들 문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문파들의 공통점이 제가 확인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뭐냐면은 먹방을 좋아해. 그래갖고 SNS에 먹는 거 많이 잘 올립니다. 먹는 거 올리는 사람들은 다 문파예요. 이게 문파 특징이고 문파 조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문파 특징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대단히 기회주의적이에요. 강약 약강이에요. 제가 뭐 김어준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 이게 문파의 특징이고, 사실 문파만 이런 게 아니라 기득권화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게 돼요. 기득권 세력들이 갖는 특징이 이래. 기득권 세력의 어떤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이게 강약 약강이에요. 그래서 강자에게 곧바로 고개 숙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놈한테 붙어요. 빌붙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습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기득권이잖아.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도. 그래서 권력에 줄 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문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권력에 줄 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김민석이 당대표 되잖아요? 그러면 태세 전환을 반 이상 한다고 봐요. 뭐 영원히 정청래와 나는 운명을 같이 할 거야. 정청래와 나는 끝까지 순장을 할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 없어요. 바로 제가 그랬잖아. 내년 봄쯤 되면은 김어준이 김민석 만세 한다니까. 지금도 만세 할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김어준이 김민석 만세를 할까 말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 근데 지금 왜 눈치를 보냐면은 이미 마음 같아서는 김민석으로 전 넘어갔다고 봐요. 본인이 누구보다도 판세를 잘 알지. 근데 왜 못 넘어가냐 하면은 자기 시청자들이 대부분이 김어준 시청자의 고객의 90% 가까이가 털레반이야. 그 털레반들이 아직도 꿈을 못 깨고 막 정청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청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객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마음은 김민석에 가 있는데 몸은 정청래한테 가 있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왜? 고객은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힘센 쪽에 붙기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당대표 선거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털레반들도 정청래 등을 돌리기 시작하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겁니다. 김어준이.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권력 구도가 재편이 되고 친명이 확실히 권력을 잡게 되면 털레반들도 언제 그랬냐? 나 사실은 친석이야? 그런 애들이 이제 속출해요. 네? 제 방송이 시청률 터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와서 시청을 해야 신분 세탁이 되거든. 최한욱이 그 문조털레유의 원조다. 여기가 뉴 이재명의 대표 채널이다. 이놈이 제일 막 가는 놈이다. 라고 저는 소문이 쫙 나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8월 17일 이후에 신분 세탁을 해야 돼. 갈아타야 된단 말이야. 친청하다가 친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친석인 척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최한욱 TV예요. 최한욱 TV에 와가지고 막 놀고 있으면은 그럼 원래부터 친석으로 보이거든.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이게 이제 세탁소 맛집으로, 친문 세탁소로 8월 15일 이후에 여기가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적응을 해야 돼요. 야, 이 새끼 너 털레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8월 18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손님 받아야 돼요. 털레반 대환영. 제가 뒤에다 걸어놓고 할 겁니다. 털레반 환영. 언제든지 오세요. 신분 세탁 깨끗이 해드립니다. 원래부터 친명, 원래부터 친석으로 신분 세탁 해드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최고의 그 신분 세탁소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텃세 부리면 안 돼. 제가 이제 잘 돼야 여러분들 기분 좋잖아. 그래서 막 그때 또 막 털레반들이 막 우르르 기순하는데
저기 뭐냐 너는 삐지 막 그러면서 유시민처럼 너 삐는 꺼져라. 내가 순열이다. 이거 뉴 최한욱 다 꺼져라. 원래 최한욱만 진짜 최한욱이다. 뉴 최한욱 꺼져라. 그러고 막 내쫓고 너 삐지 이 새끼야. 너 철거 전문가지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 그때 우리가 따뜻하게 이 귀순자들을 품어 안아야 돼요. 그래서 쟤네들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예? 제가 한 얘기가 뭐 틀린 적이 있습니까? 당대표 선거 끝나면요 와르르 해요. 와르르. 그러니까 박시영이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저는 와르르 해요. 그리고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게, 자, 이거 뉴스토마토에서 재밌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유시민 주장에 동의를 하냐, 예?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 유시민 주장에 동의를 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가 45.6%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의한다가 25.7%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포함이 된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유시민을 싫어하겠지. 그럼 이제 절반 정도는 당연히 싫어한다가 나오고,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동의한다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즉 민주당 지지율만큼은, 자기들이 코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 지지율만큼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25.7%밖에 안 나와요. 자, 민주당 지지자들도 유시민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유시민이. 여기 보시면, 자, 뭐 다른 뭐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포함된 그런 데이터는 의미가 없고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일단 중도층에서는 동의한다가 22.1%, 비동의가 46.6%고요. 자, 진보층에서도 동의가 40%, 자, 비동의가 36.8%. 그러니까 진보층, 족바당 이런 데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민주당 지지층, 이게 중요합니다. 동의가 33.9%. 딱 털레반이죠, 그죠? 이거 30%의 법칙이 또 확인이 되잖아요. 딱 털레반이잖아. 그 다음에 비동의가 49.9%. 여기에 이제 무응답을 포함하면은 나는 유시민이 뭐 별로 그냥 그닥 그래? 이런 사람이 70%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70%에. 유시민이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 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보수 진영에서야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은 진보 진영에서는 유시민이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시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김어준의 영향력, 유시민의 영향력, 예, 최욱의 영향력을 또 반증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점점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유시민의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뉴스공장 상황 좀 한번 보시죠. 예. 자, 이게 최근에 뉴스공장 방송 조회수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최근에 했던 방송들을 이렇게 쭉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37만 조회수가, 예, 137만이죠? 137만이 나왔어요. 근데 바로 110만으로 줄어듭니다. 요때가 이제 그 김어준이 파리 가기 전 방송이 137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김어준이 파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진행을 했습니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110만. 예. 그 다음에 주진우가, 요건 정준이가 진행한 날 110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진우가 진행한 날 98만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100만대가 무너졌습니다. 김어준이 한참 호황일 때 200만을 기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 계엄 때나 이런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계엄 때 뭐 300만 400만도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만, 평균적으로 200만 이상은 나왔어요. 근데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반토막이. 조회수 100만이면 이거 돈으로 따지면 김어준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1년이면 몇백억이에요, 이게. 100만의 조회수가 떨어졌다라는 건. 어?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 기자, 예, 이름을 까먹었네. 모시기 기자인가요? 예. 아무튼 했는데 98만. 역시 100만대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또 그 경제평론가 김광수 씨인가요? 이광수 씨인가요? 이분이 했는데 101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박치동 평론가가 진행을 한 날은 93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김어준이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00만대가 무너진 날은 우리가 김어준이 없으니까 시청률이 좀 줄었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어준이 돌아오니까 116만으로 조회수가 좀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날뿐이에요. 그날뿐이야. 그리고 다시 105만으로 100만대 초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자, 지난주 수요일이죠. 김민석 의원이 출연했을 때 이건 대단히 화제성 있는 방송이었잖아요. 이런 방송은 조회수가 뭐 200만 이상 300만 뭐 이렇게 터져야 되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상당히 재밌는 흥행 요소가 있었잖아. 어쨌건 김민석 의원하고 그 김어준이 긴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파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 방송은. 그런데도 조회수가 125만이에요. 뭐 200만은 택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나온 그 다음날, 자, 어제죠. 어제 104만. 예. 그리고 오늘 방송은, 예, 이게 제가 방송 준비할 때 캡처를 했으니까 9시 현재, 8시 현재쯤 됐을 거예요. 8시 현재 87만 명입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매블쇼는 지금 80만대로 무너진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지금 3연타를 때렸잖아, 3연타를. 예? 매블쇼가 오늘까지 보안수사건 3연타를 때렸어요. 예. 최강욱의 언론에 잃는다. 예. 김용민의 피해자가 알아서 수사한다. 여기다가 오늘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최욱이 박은정과 서영교를 동시 투입을 했어. 더 망가졌어. 완전히 관뚜껑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막 화까지 내고 성질까지 내고 난리가 났더라고. 예? 근데 지금 매블쇼는 조회수가 80만대로 떨어졌어요, 이미. 뭐 저 동접도 떨어졌고.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토막이 났잖아요, 지금. 뉴스공장 조회수가 반토막이 났는데, 자, 동접자 수는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20만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어, 동접자는. 이거 너무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아니, 조회수가 반이 줄었으면 동접도 반이 줄어야 되잖아요. 매블쇼는 지금 뭐 20만 가까이 나오고 한 15만 정도는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1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매블쇼는.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가 80만대가 나와요. 그런데 뉴스공장은 여전히 20만 가까이 나오는데 조회수는 절반이 줄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동접이 한 2, 3천 정도 줄었어요, 동접이. 동접이 2, 3천 줄었는데 조회수가 2, 3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략 동접 1000에 조회수 10,000회가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동접이 10,000회가 빠지면 조회수가 10만이 빠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조회수가 100만이 빠졌으니까 동접이 10만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0만은커녕 지금 5만도 안 빠졌어.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의심스러운 건 언젠가는 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유시민, 그 다음에 김어준, 최욱의 영향력이 1년 사이에 여러분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최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뭐 저하고 비교하는 게 뭐 가당치는 않지만은 저는 1년 전에 동접이 얼마큼이었나요? 우리 최한욱 TV 오래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최한욱 TV 동접 잡수가 1년 전에 한 3, 4천 됐나?
저는 2배가 늘어났잖아. 그죠? 제가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더 높을 거야, 아마. 차단만 좀 덜 했어도. 근데 어쨌건 간에 1년 전에 당대표 선거할 때 제가 동접자가 뭐 많아야 3, 4천 정도. 이 정도 동접자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잖아요, 딱. 저는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김어준과 최욱은 그 1년 사이에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저는 선거에 대단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요. 당대표 선거에. 쟤네는 반이 날라갔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66% 받았으니까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정청래는. 그리고 박찬대가 30%대를 받았는데 제가 2배가 늘었으니까 박찬대 의원이 60%대로 올라간 거다. 그래서 김민석 저의 이제 동접자 수와 유시민의 김어준의 동접자 수만 비교를 해봐도 이번 당대표 선거는 더블 스코어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지금은 털레반들이 활성화돼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희망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총결집하고 있는 상황에 동접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조회수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어. 털레반들이 총결집을 했는데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요, 권력의 이제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저는 김어준, 유시민, 최욱의 시대가 급격히 저물게 될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스피커 시장도 저는 이제 뭔가 건전한 방향으로 이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경쟁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